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회로를 그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CB 쪽에 넘기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회로가 하나 별도로 있긴 한데요. 그건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그거 가지고 할 거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렸던 이 회로에 대해서 그 PCB를 넘기기 위한 그런 전 처리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회로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회로에 대한 건증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여기 있는 회로는 완벽한 회로는 아니에요. 다른 데 회로하고 같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로이기 때문에 완벽한 회로는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인 회로를 그려 놓고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로를 그리려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라이브러리를 꼭 추가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라이브러리를 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4 ls 162 그 다음에 74 ls00 그 다음에 또 12 그 다음에 콘덴서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금방금방 그릴 수 있도록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여기는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Q 바를 써줘야만 되겠죠. 이렇게 하고 Q 0번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Q0가 그 다음에 전원 두 개 연결하고요. 이렇게 하고 전원을 하나 연결해야겠네요. 전원 아이고 글자로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로드가 서로 연결되니까 여기도 로드가 이 로드를 써주는 이유는 이쪽 로드하고도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클럭하고 클리어도 여기로 연결되고 일단 이제 저장 한번 하고요. 첼시아레스 162인가요? 첼시아레스 162는 지금 현재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자, 이렇게 열면 74LS16 지금 2인데요. 뭐 74LS 74 시리즈 75, 그러니까 지금 SN 54S163, 그 다음에 SN74160, 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N74LS162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3도 있고요.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74LS16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사실 이 타이틀의 제목이 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설명서에 이렇게 나오죠. BCD 디코더 카운터.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구동 동작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렸으면 얘가 지금 부품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 IC는 두 개고요. 74LS00이라는 IC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논리 소자는 이제 하나만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다이오드, 컨덴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총 부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부품은 다섯 개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회로에서 앞전에 우리가 그 74LS 이제 162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봤어요. 완벽한 동작은 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회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네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해놨는데, 이 회로를 그러면 우리가 PCB에 이제 PCB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은 작업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레트리스트를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트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할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레트리스트에 그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레트리스트 설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이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경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에 좀 DSM 파일을 눌러보면 이제 여기 위에 활성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로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우리 도면을 그려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DSM 파일의 이름을 놨을 때하고 좀 이 위에 매뉴얼들이 활성화되는 게 좀 달라져요. 그 중에 요 DSM 파일의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위에 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요 첫 번째에 선택하는 얘는, 이 속성은 뭐냐면, 눌러보면 PCB 이게 패키징이라고 뜨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업데이트 엔트리 디자인,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업데이트, 인크리멘탈 레퍼런스 업데이트, 그 다음에 보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액션 부분에 보면 인크리멘탈 레퍼런스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레퍼런스를 이제 인크리먼트, 즉 하나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 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 부품의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U1, U2, U3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각각의 번호들이 자동으로 증가를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여기에 요 U2, 뭐 U1A, J1 이런 번호들이 자기가 알아서 인크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conditional reference data, 그 다음에 reset part reference to 물음표. 자, 그러면 이 번호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는 몇 개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도면에서 부품을 이렇게 하나 선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레퍼런스 번호가 인크리먼트 하나씩 증가해 가는 모델로 됩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오월캐드의 버전업이 되면서 저 번호에 대한 내용이 거의 겹치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많이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바꿔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 번호가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이걸 만약에 강제적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U3 U3 이렇게
자,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요 번호가 이 번호가 U3A, U3A 이렇게 해서 번호가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번호를 저렇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이 소프트웨어가 지능화돼서 그나마 자기가 알아서 이런 거는 이제 변화를 이렇게 주지만 기존에는 이 변화가 거의 감지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거를 설정을 하거나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저 번호를 이제 레퍼런스 번호를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번호로 수정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또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번호의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번호는 처음에 제가 이 도면을 그릴 때 항상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요 번호를 자동으로 이 번호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SN 파일 이름으로 가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U가 이제 레퍼런스고요. 눌러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액션 부분에 보면 Reset Part Reference to 물음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파트 부품의 레퍼런스를 리셋을 하겠냐, 리셋을 해서 물음표로 다 표시하겠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물어봐요. 할 거냐. Yes 누르면 이렇게 이제 뜨고요. Yes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파트 번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 번호들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에 이렇게 파트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다 물음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번호를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세팅해 놔도 좋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려도 상관은 없죠. 다 그린 다음에 저 번호를 리셋을 시켜 버리면 모든 화면 그 부품에 대한 파트 레퍼런스가 다 초기화가 되고요. 이제 초기화가 된 다음에 저 부품을 다 우리가 다시 변환을 해서 인크리먼트 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변했으면 이거를 다시 가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크리먼트 레퍼런스 업데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로 해서 증가하면서 레퍼런스를 업데이트 해줘라, 이제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인크리멘탈 레퍼런스 업데이트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OK 누르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부품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번호의 체계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부품 번호를 변경을 이제 했으면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나머지들은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dd intersheet reference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 이제, 그리고 내가 뒤에 어느 부분에 번호를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넣을 때 그때 쓰는 기능들이고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일부분을 내가 지우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디자인 룰 체크라는 게 나옵니다. 디자인 룰 체크.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 룰 체크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아까 그 창에 팝업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그 회로에 대한 회로 설계에 대한 룰을 체크를 합니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S를 누르면 쭉 떠요.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를 디자인 우리가 설계를 한 디자인의 룰 규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 룰 옵션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프, 그래서 이제 체크 엔트리 디자인,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체크하는 거고요. 스코프라고 하는 건 범위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셀렉션, 선택된 부분만 할 거냐 이 말이고요. 전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드가 있고요. 유저. 그 다음에 액션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룰을 체크하겠다 이 소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DRC, 뭐 create DRC mark for warning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것도 DRC의 DRC 체크 마킹을 마커라고 하죠.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의 마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죠. 표시를 만들 거냐, 워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DRC 마커를 이제 지우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표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가끔 쓰긴 하거든요, 저것도. 그 다음에 디자인 룰은 뭐냐면 run electrical rule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룰을 실행을 해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선에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가정하에 선들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체크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100% 맞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품들은 각 핀당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 핀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뭐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100%다 맞았을 때는 이 디자인 룰 체크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도면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저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로의 완벽한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회로 그릴 때부터 회로에 대한 특성들이 정확하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런 디자인 룰 체크를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룰 체크들은 정기적인 룰 체크들은 이제 부품과 부품 사이에 이제 회로가 연결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부품의 내부로 뭐 회로로 전류가 들어가서 어떻게 구동하고 뭐 이런 원리까지는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내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DDS DRC 이렇게 확장자명이 DRC라는 이름으로 뜨고요. 경로는 당연히 우리 그 회로도가 있는 부분의 경로로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포트 파일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뷰어할 거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팝업으로 떠서 굳이 저는 누르거나 안 눌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일렉트리컬 룰이라고 있는데, 일렉트리컬 룰은 이제 정기적인 룰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싱글 로드 네트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unconnected bus net, 그러니까 버스의 네트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unconnected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한다. 그리고 unconnected pin, 연결되지 않은 선들을 체크를 한다. 그리고 driving source and pin type, 그래서 드라이빙 그러니까 소스나 그 다음에 이제 핀의 타입이 충돌나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네트 네임, 이 디플리케이트 네트 네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름이 겹치는 게 있느냐, 두 개가 똑같이. 그러니까 네트네임이 이제 뭐 복사돼서 두 개가 겹쳐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얘도 디폴트로 그 5가지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이제 해제가 되어 있죠. 레포트도 이제 어디까지 레포팅을 할 거냐, 자세하게 다 모든 네트 네임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밑에 레포팅을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룰인데요. 피지컬 룰은 안에 들어가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피지컬 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룰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파워핀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한 거나, 그 다음에 이제 PCB 이제 풋프린트의 속성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핀 넘버가 빠졌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물리적인 그런 규칙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거의 다 이게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레포트도 이제 사용되지 않는 파트의 패키지를 또 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거의 근데 사실은 이거 손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뒤에 이제 매트릭스는 지금 방금 봤던 거의 일부 이제 그 입력 핀이라던가 내가 출력 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패시브인지 3스테이트인지 오픈 컬렉터나 뭐 그다음에 바이 디렉셔널 파트인지 이런 그 전자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해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체크를 해서 여기서 사실은 세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요 W가 이제 워닝들이고요. 그래서 요 바이 디렉셔널 그다음 아웃풋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로 표현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누르면 아무것도 표시 없고 그냥 누르면 이제 워닝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설정을 해서 그 파트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워닝으로 나타낼지 아니면은 에러로 나타내게 할 건지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쪽 파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품에 회로의 부품에 대한 각 핀들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회로 시간에 배웠던 그 반도체 소자 칩의 각 핀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뭐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출력이 양방향성인지 아니면 뭐 출력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입력만 되는 핀인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핀이 오픈 컬렉터 타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패시브 포트인지 그러니까 전원 포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트릭스 구조로 해서 선택을 해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파워잖아요. 파워가 바이 디렉션을 인 경우는 워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출력 그 다음에 오픈 컬렉터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에러로 나타내라. 그래서 파워는 전원과 전원 사이에서만 연결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다이렉트로 그 핀에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connected 나와 있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unconnected예요. 입력이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포트 같은 경우 워닝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로 이제 OK 눌러주면 이제 DRC 체크를 하고요. 여기 레포트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얘 누르면 이렇게 떠요 사실은. 밑에도 나오지만 밑에도 나와요. 근데 밑에는 이제 순서대로 나오죠. 나오는데 굳이 내가 레포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요
DRC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별도로 하나 올라오고 그 안에 표시가 됩니다. 날짜하고. 그래서 체킹했는데 정기적인 룰을 체크를 했다. 근데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모드 넷, 싱글 노드 넷, 그러니까 네트들을 이제 선택 확인을 한 거죠. 단일 노드 네트들을. 그 다음에 unconnected bus net, 그러니까 버스가 있으면 그 버스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버스 형태들을 그렸을 때 그걸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나 뭐 에러가 나왔다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현재는 에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100% 지금 회로에서는 에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냐, 그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원래는 이 회로에서 이제 이 회로에서 이 회로가 동작한다 안 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회로가 에러가 없는데 만들었다, 그런 그 회로가 100% 동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로는 회로고요. 회로의 동작은 회로의 동작이고,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는 우리 그 PCB 도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에러 파트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회로의 요 동작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로 동작은 이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잘 설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회로 설계한 거를 내가 돌려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회로가 제대로 동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속성부터 이런 걸 다 입력을 시켜서 파라미터 설정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요 회로의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출력 파형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월캐드의 툴 자체를 아주 능숙하게 써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툴들의 이제 설정들을 정확하게 다 이제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월캐드 사용하는 목적은 앞전에 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100% 이해를 해서 다 하기란 사실은 너무 방대해요, 범위가.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만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DRC 체크도 일부 회로에 꼭 그 치명적인 것들만 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통과됐다 해서 저 회로가 내 전원을 넣었을 때 제대로 동작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RC 체크는 이제 했고요. 여기에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끊어놔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여기 DRC 체크를 해볼게요. DRC 체크를, 자, 눌렀어요. 누르자마자 팝업창이 뜹니다. 하나 혹은 하나 이상, 하나 혹은 one or more
one or more error 혹은 or warning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카운티가 됐어요. 그래서 do you wish to view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do you wish to view. 그래서 로깅 섹션에서 이제 볼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에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기적인 룰 체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네트가 has not driving source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트가 이제 끊겼다는 소리예요. 드라이빙을 이제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파트 번호가 이제 번호가 나옵니다. 네트에 00630 이렇게. 그다음에 좌표 우리 요 오랄캐드 좌표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이 좌표 부분에 에러가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원래는 요 네트 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요 네트의 번호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요 선들 이 선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이제 끊겨져 있다 이 소리고요. 얘를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쪽 끝에 여기 스케일 쪽 부분에 이제 표시가 돼요. 보여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그 좌표 값을 가져와도 어느 부분이 이제 끊겼는지 대충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에러 체크를 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끊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 넣고 그 다음에 DRC 체크하고 자, 여기 체크 디자인 룰 옆에 보면 여기 디자인 룰 옵션이에요. 여기 체크 디자인 룰 옆에 보면 create DRC marker for warning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OK 됐고요. 그 다음에 요 DRC 체크한 데를 눌러보면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가보면 자 보여요? 요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이쪽에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에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줍니다. 그 위치를 마커를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찾아줄 때 회로가 너무 커버리면 지금 작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어느 부분이 끊겼는지 그 다음에 저 좌표 부분을 찾아가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그걸 찾아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마킹을 해 놓으면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쪽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요 회로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룰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룰 체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연결하니까 자동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디자인 룰 체크를 반드시 해야만 되고요. 디자인 룰 체크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피부로 좀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꼭 잘 확인을 해 놔야 돼요. 항상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회로가 다 이제 설계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CAD로 넘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이제 크리에이트 네트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로가 이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이제 네트 부분들만 정리를 해 놓자 이거예요. 네트 파일로. 그래서 이 네트 파일은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은 얘는 어디서 갖다 쓰느냐면 프린트 PCB 에디터 쪽에서 이제 갖다 쓰게 되고요. 거기에 보면 PCB 풋프린트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부품에 대한 번호를, 부품에 대한 이제 형상이 안에 있어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게 없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PCB 에디터 네트를 이제 크리에이트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만든 거가 이제 여기 파일 이름은 mnl이라는 파일로 만들겠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리스 파일 이름은 mnl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파일 이름을 우리가 월캐드의 PCB 에디터 프로그램에 가서 저 파일을 이제 열어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작업을, PCB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계죠.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 안에 이제 풋프린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부품하고 부품 사이에 이제 회로 연결을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회로 그렸던 거는 그냥 도면상의 그 회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거를 이제 기판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트리스트를 이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는 mnm 파일도 나오고, 그 네트리스트 파일에는 네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품과 부품 사이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부품의 형식이, 부품의 모양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걸 쓸 건지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PCB 에디터 창에서 자연적으로 저 네트리스트 파일만 읽어오면 그 전체 부품의 형태까지도 다 끌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PCB 에디터 쪽에 그 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만 나오고 외형은 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부품들이 아니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피스파이스 쪽에 쓸 거냐, 베릴로그 쪽에 쓸 거냐, VHDL이나 이런 데 쓸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또 다른 섹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PCB 에디터 레이아웃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거고요. 이 뒤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VHDL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파일까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피스파이스를 배우거나 아니면 베릴로그를 배우거나 VHDL을 배웠을 때 요 앞에서 만들었던 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리고 그 여기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쓸 파일들을 새롭게 형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아웃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치로 이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밀리미터로 사용할 거냐 이제 여기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디폴트로 그냥 밀리미터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네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프로세싱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에러 없이 Processing complete with no error 이렇게 떴네요. none으로 떴고요. 얘를 누르면 안 보여요.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이렇게 뭐 헤더는 뭐고 번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했고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랄캐드 레이아웃 쪽에서 이제 읽어야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DRC 체크 MLA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거는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 파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파트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얘는 의미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파일을 만들긴 하는데 뒤에 보면 XRF라는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파트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부품의 레퍼런스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인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옆에 쪽에 보면 이제 BL 오브 매트리얼이라는 게 나와요. BL 오브 매트리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자로는 B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OM.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 보면 BL of material 이렇게 나오죠. 그 BOM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부품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해놨던 거에 부품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부품들을 이제 리스팅해서 레퍼런스 번호, 우리 부품의 번호랑 그 다음에 부품 이름이랑 부품 특성을 정리를 해 놓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 부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 줘야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엔트리 디자인, 전체 이제 디자인 프로세서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확장자명은 이제 파일 네임 .bom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거에 파트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수량, 그 다음에 이제 그 번호, 그 부품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게 또 파일이 나와요. BOM 파일이. 그리고 밑에 처리된 결과도 나오죠. 그러면 performing the BOM 이렇게 나옵니다.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bill of material 날짜 뜨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번호 1, 2, 3, 4 이렇게 총 4가지 부품이 있다라고 보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quantity 이제 수량이 표시가 됐네요. 얘는 2개, 얘는 하나씩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번호 C1, C2, J1, U1, U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트 이름, 번호, 부품. 그래서 이 부품을 쓸 때 이 부품 번호를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D 타입인지 아니면 SMD 타입인지 표시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SMD 타입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저 부품에 대한 속성이나 그 이름들을 옆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아트웍을 할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저 부품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설계한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회로 설계를 할 때 저 부품이 어떤 거고 어떤 사이즈고 타입은 뭐고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얘는 뭐 D 타입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DIP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얘는 D 타입 얘는 SM 타입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BOM을 작성을 해보면 누르고 BOM을 작성을 하잖아요. 당연히 요 뒤에 이렇게 이제 파트 넘버의 뒤에 번호가 번호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품만 봐도 741에서 00은 D 타입이구나. 그 다음에 741에서 162는 SMD 타입을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헤더도 마찬가지예요. 헤더도 그냥 헤더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모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확하게 여기다가 정보를 넣어주는 게 좋죠. 회로상에 넣어줘도 되고 여기에서 편집을 해도 돼요. 저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피치가 뭐 1.5mm다 5mm 피치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정보를 써주면 헤더핀의 간격이 몇이고 사이즈는 몇이고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월캐드의 이런 그 부품 파트 번호를 쓸 때 가능하면 회로도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 남들이 이 회로를 썼을 때 이런 정보까지 너무 많이 주면 회로 설계할 때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는 이런 정보를 다 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정확한 작업을 하려면 이런 거를 다 넣어줘서 이제 BOM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DSM 파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위에 뜨는 마킹을 보고 우리가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OM, DRC 그 다음에 MNL 파일 만드는 거를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